항상 서류들을 발급을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표시해 주시고 일반이 아니라 상세, 이제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야지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채무로 고민 중인 상속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해결사 더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상속복이나 한정승인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안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시다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상 근데 접수를 넣어보면 계속 보정명령이 나오죠. 뭐 추가로 내라, 뭐 누락됐다, 뭐 또 내라. 그럼 이제 본인들께서 막 하시다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고 저희한테 오시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은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서류 안내되어 있는 것 목록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가까운 곳에서 신분관계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망인이라고 써져 있는 게 돌아가신 분, 상속인이라고 써져 있는 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실 분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를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종종 물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기본증명서가 뭔가요? 물어보시는데요. 기본증명서는 그 사람의 출생 또는 친권 그리고 개명이라든지 사망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줘서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주민센터 가셔서 기본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돌아가신 분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겠고요. 또 가끔 가다가 상속인 중에서 미성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인 진행할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가지고 오시는데 어차피 돌아가신 분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준비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호족부를 썼기 때문에 재적등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적등본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오죠. 우리 집안에 있는. 근데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2008년 이후에 시행이 됐고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게 있죠.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나의 부모와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만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는 나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나의 손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할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봐야겠죠. 그러면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가 기재가 돼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본인으로 놓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변호사님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 떼면 되죠?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각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셔야 됩니다. 즉 돌아가신 분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신청하시는 분들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하나씩.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돌아가신 분의 직계가족이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이다, 뭐 삼촌이라든지 사촌이다, 그러면은 이 돌아가신 분과의 가족관계를 확인을 하려면 뭐 옛날 재적등본을 같이 봐서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형제다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재적등본이라든지 또 필요할 때에는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다든지 이제 그런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준비해야 될 텐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관할 법원이 맞느냐를 소명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 청구서에 상속인들 주소를 다 기재하기 때문에 그 주소가 맞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속인 분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도 필요합니다. 등본이냐 초본이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본을 한 부 준비를 하시든 초본을 한 부 준비를 하시든 편한 걸로 하나만 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상소송 규칙에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때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하게 되면 일단은 취소도 함부로 안 되고요. 이걸 한번 하면 바로 아버지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큰 효과를 가지는 그런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여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 작성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본인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발급을 받으실 때 본인이 발급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 본인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시면은 저희하고 좀 상담을 받으셔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외국에 계신다든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환자실에 계셔서 뭐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셔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감등록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또 나 인감 사용을 안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고 본인 자필로 서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드시 사망신고가 처리가 완료된 뒤에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되기까지 짧으면 3일에서 길면 1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서류를 발급을 받아버리면 돌아가신 분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가 나오고요. 법원에 다시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된 뒤에 이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둘째로 어떤 분들은 내 개인정보가 굉장히 소중하신가 봐요. 주민등록번호를 싹 가려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어디다 엄한 데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 뒷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서류들을 발급을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표시해 주시고 일반이 아니라 상세 이제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야지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서류들을 검토를 할 때 최근에 발급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들을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발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그런 서류들은 애초에 좀 다시 발급 받으셔서 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이야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겠지만 오늘날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법원에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하시면은 한 3주에 걸쳐서 조회 결과들이 막 올 겁니다. 잘 보관하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법원에 제출을 할 겁니다. 다만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인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1년이 지났다라면은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가까운 아무 은행 어느 지점이나 가시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금융권에 있는 재산 채무만 조회를 해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것도 인터넷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제 금융감독원 이런 데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거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이제 그런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이런 조회 신청할 것들을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안내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이런 조회 결과에 잔액 있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변호사님, 이 모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와 부채증명원을 일일이 다 발급을 받아야 되나요? 물어보세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발급받아 주세요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받아서 필요 최소한의 것들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괜히 막 서둘러 가지고 다 발급받으시느라 고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온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하시는데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서류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잘 안내가 돼 있으니까 또 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해 보시고요. 또 여기 안내되어 있지 않은 각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항상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안내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에 따라서 준비할 때 최대한 헛고생을 덜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정승인 상속포기 업무를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채무 해결사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옥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